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이죠. 친절한 생활 법률.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의 사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나랑 딱 10번만 만나봐. 그래도 싫으면 안 쫓아다닐게. 몇 번을 만나든 나는 너 싫어. 나 안 만나주면 한강에 뛰어내릴 거야. 마음대로 하시던가. 더 쫓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무 싫으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해가지고. 너무 예. 약간 너무 아니, 그런데, 집착했어요. 네. 아니, 예전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맞아요. 없다. 그렇지만 요즘엔 그러죠. 10번 찍으면 도끼만 부러진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착들을 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예. 예전에는 인식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게 약간 남성의 패기, 예. 대시하는 것처럼, 여자가 뭐, 처음에 싫다고 하는 거는 좀 튕기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향들이 있었다면, 예. 이제는 이렇게 하면 범죄입니다. 예. 스토킹이 스토킹이죠.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현행법상 스토킹을 하면은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따라다니거나 명시적으로 거절했는데도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예. 아니면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걸 반복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이 돼요. 예. 이게 경범죄 처벌법상의 처벌을 받는 행위인데요. 예. 이것은 지금 우리 경찰청의 처벌 기준입니다. 예. 왜냐하면 좀 애매하니까요. 그래서 처벌 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고 3회가 아니더라도 2회라도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고요. 또 단순히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한 차례 이상 당하고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계속한다라고 할 때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기껏해봤자 벌금밖에 안 되잖아요. 벌금 맞아요. 받으면 또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더 센 폭행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사실은 이렇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을 처벌한다고는 하더라도요. 지금 경범죄 처벌법은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랬죠. 상대방이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요. 여기 보이시죠?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예요. 사실 10만 원, 저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큰 돈이긴 하지만 10만 원 때문에 안 따라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신고도 조금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자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을 가칭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겠다. 이 법에 따르면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는데요.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법칙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해요. 만약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나옵니다. 나와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보호 조치를 하고요. 또 접근 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잠정 조치도 더욱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법을 곧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나마 만들어지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스토킹이 계속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강력범죄로 가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그 법만으로도 좀 구멍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스토킹이 뭐 단순히 교제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야. 남자가 여자 좋아할 수도 있지. 뭐 따라다니는 게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닙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정말 폭행, 감금, 살인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지자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하기 3주 전에 이별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별 통보를 받고 3주 후에 이 여성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 여성의 집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결국 살해를 해요. 그랬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전 여자친구가 먼저 흉기로 나를 위협했고 나는 너무 소심한 성격이라서 그래서 정당방위로 내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 남자친구 있죠. 미리 회칼, 부엌칼, 나일론끈,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적이고 잔인한 수법인데다가요. 여기 보는 것처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결국 무기징역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습니다. 아무튼 참 이런 범죄를 갖다가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법이 돼야 될 텐데 사실은 연예인들 또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도 이렇게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되죠. 스토킹 범죄를 가장 많이 당하는 직업군이 아마 연예인일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이죠. 워너원 같은 경우에 사생 팬들로부터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작게는 그냥 가까이 다가와서 접촉하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접촉을 네. 한다든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서 전화번호 같은 것들 계속해서 연락하고 밤에도 연락하고 아니면 SNS에 단체방에 일부러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 범죄. 멤버들이 이용한 차량에 GPS를 설치해요. 이거는 정보가 설치하는 거는 법조항으로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붙인다는 몰래 거예요. 붙여갖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슨 흥신소 직원도 아니고 참 사생팬들이 이건 별짓을 다 해요. 개인정보 네. 위치 추적에 따른 법 위반이거든요. 예. 법 위반의 행위이고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옆좌석을 다 예약을 해서 있는 등 정말 극심한 진짜 공포스럽겠네요. 네, 정신 네. 육체적인 고통이 휩싸이고 있다고 하고요. 잘 아시는 분 있죠. 비틀즈 같은 경우에도 존 레논 존 레논. 네, 예. 스토커에게 집 앞 현관에서 총격당한 사건이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존 레논을 착각했다.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글쎄 그 부분은 좀 파야 될 것 같아요. 존 레논이 갖고 있던 사회적 영향력을 네. CIA가 두려워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음모론도 있기 때문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온라인까지도 이제 스토킹이 넘어왔잖아요. 네. 온라인 스토킹이 요즘에 더 큰 문제라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 인터넷상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연락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 음향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보내는 거. 문자도 마찬가지고 쪽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보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엄격한 범죄라는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도 요즘 벌어져요. 조직적으로 집단 스토킹을 하는 거. 네, 이걸 갱 스토킹이라고 해요. 갱 스토킹. 네, 예. 어떤 것이냐면요.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유발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 명이 단체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예. 그러면 당한 사람이 느낄 걸 누가 자꾸 날 불안하죠. 따라다니는데? 예.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니까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날 자꾸 따라다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안 따라다니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정신병자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지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완전 매장시키는 거예요. 매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신종 범죄로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처벌하려면 수집을 해야 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첨단 장비까지 구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사례는 잘 없어서 이러한 예. 범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네요.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집단 감시,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있었죠. 네. 특히나 특정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네.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런 것을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좀 잘못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단체 같은 데서 저런 짓을 하면 굉장히 그렇죠. 큰 고통이 있겠어요. 이전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특정 국가기관에서 했을 때는 뭐 국정원법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법 조항이 있지만 개인이 했을 때는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없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스토킹 대처 방법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스토킹을 신고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더 문제가 커지면서 예. 더 끔찍한 범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거는 스토킹을 신고해봤자 벌금밖에 그렇죠. 안 받고 이제까지는 그리고 2차, 그랬기 3차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오니까 그래서 신고를 못했던 네,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만 초반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그 스토킹을 한 사람도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예를 들자면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네. 여성 긴급 전화 네. 또는 경찰에 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토킹 범죄는 아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보호는 받지만 이것을 네. 직접 본인이 사실은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가져가야 돼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지 마시고요. 네. 전화 오는 거 발신자 추적을 하시거나 문자나 이메일이나 다 보관해 두셔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물론 처벌은 미미하지만 법률적 구제 수단도 있어요. 예, 이것도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전송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도 정보를 차단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들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이렇게 대처법도 잘 알고 또 관련된 법률도 강화시켜서 확실하게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